따따따따 뱀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항공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대한항공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고 복잡한 주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뱀뱅 시작합니다. 일단은 리베이트 사건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리베이트가 뭐냐면 대가성 돈이에요. 대가성 돈. 항공기를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600억에 이제 사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600억. 알고 보면 600억 안에 도입을 해주니까 고마우니까 얼마를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베이트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어버스 왜 이걸 하냐? 경쟁 상대가 있으니까 그래요. 보잉기를 도입하냐, 에어버스 도입하냐, 이 양측의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600억으로 사주는 걸 해. 대신 우리가 뒤로 이렇게 얼마 다시 넣어줄게. 하는 게 이제 리베이트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약간 항공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여론이 일었고 2016년부터 미국 법무부, 프랑스의 경제전담검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연합으로 전 세계 항공기 도입 과정을 다 조사를 합니다. 물론 에어버스에 한해서만이죠. 에어버스는 프랑스,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 업체입니다. 너무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해서 나눴어요. 미국은 어딜 조사, 영국은 어딜 조사. 한국은 프랑스가 전담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4년여간의 조사 끝에 프랑스 법원이 결론을 낸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에어버스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4조 6천억 원의 벌금을 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범죄 중에서 한국의 에어버스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 법원이 낸 공식적인 판결문이고 2페이지 분량으로 대한항공 부분이 나와요. Sales Campaign with Korean Air 해가지고 이제 대한항공의 일련의 리베이트 관련된 의혹들을 이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것만 보면 기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사 쓰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퍼즐처럼 돼 있어요. 저희는 이 추가 취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프랑스 법무부와 검찰 쪽에 여러 차례 이제 메일을 주고받아서 맥락을 좀 더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리베이트 설명 본격적으로 하면 판결문에 기초한 겁니다. 대한항공이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A330이라는 항공기 10대를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고위 임원과 에어버스 사이에 무언가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를 근거로 해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세 차례에 거쳐서 리베이트가 지급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리베이트는 2010년 발생을 합니다. 에어버스가 브로커를 고용을 해요. 그리고 브로커의 아들이 소유한 회사로 한 120억 정도를 줍니다. 프랑스 검찰은 이 내역을 조사하던 중에 120억 중에 일부가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전달된 목적의 돈이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011년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대한항공이 A320을 도입하는 것처럼 대한항공은 A320 비행기가 없어요. 대한항공과 관련이 없는 비행기를 사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그 브로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대한항공 도대체 왜 이 허위 계약서를 썼냐? 프랑스 검찰은 이 자금 역시 고위 임원에게 전달된 목적의 돈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리베이트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프랑스 검찰은 2013년에 에어버스가 한국 및 미국 학술 기관에게 72억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가 설명으로 이 학술 기관들은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던 곳이다 라는 정도로 밝힙니다.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관심을 가졌던 학술 기관에 에어버스가 도입될까로 이렇게 뭔가를 줬다 이거예요. 금액으로 합산하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검찰은 에어버스 관계자와 고용한 브로커를 대면 조사를 수차례 했고 내부 거래 내역, 장부 이런 걸 다 입수해서 분석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메일까지도 심지어 조사를 합니다. 에어버스와 그 브로커 간에 이메일 주고받은 것을 보면 X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주었고 그와 다시 협상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것이다. X가 누구냐면 더 포멀 이그제큐티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뭔가를 줬죠.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고위 임원과 브로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고 에어버스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에어버스한테 들이댔죠. 이거 봐. 맞아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에어버스는 맞다. 자, 여기까지 뭐 보면 되게 깔끔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대한항공 측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대한항공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은 판결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없죠. 의심된다, 정황이 있다, 송금될 목적으로 조성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프랑스 검찰은 money라는 말을 써요. 커밋먼트에 대한 이행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계약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money. 이 맥락을 보면 돈이 전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확하게 밝힙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문 판결문에 보면 고위 임원이라고 나와요. 누구야 그럼 얘가? 고위 임원과 연관된 학술 기관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이 해명 자료를 내면서 합의서상에 있는 기부 형식의 돈은 에어버스가 자사의 R&D 투자를 위해 대학교에 직접 기부한 것임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기부한 사례로 알고 있음이라고 밝힙니다. 대한항공은 기부 형태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부 형태의 리베이트 또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기 구입은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돈이 간 건 2010년에서 13년이에요. 갭이 너무 커. 왜 10년이나 걸렸을까?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에어버스라는 조직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 있었던 합의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데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 에어버스와 코리안 에어의 릴레이션십을 위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한 성격의 것도 있다라면서 이 10년의 갭을 설명을 합니다. 국내 수사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항공사들은 에어버스 수사 결과가 발표되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2차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CEO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과연 수사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이 에어버스 수사는 마감이 된 게 아닙니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책임을 져야 할 개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앞으로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기자로서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